안녕하세요. 나로 사는 본능 해대표입니다. 반가워. 오랜만에 촬영을 하려고 앉았어. 아마 열흘 만에, 거의 2주일 만에 앉아서 촬영을 하는 것 같은데 바빴어. 야, 드디어 글을 다 썼다. 크레이들 갔다 오는 그 일주일 여정에 글을 다 썼는데 이거를 같이 나눠보자. 크레이들 갔다 오면서 이제 일주일 산행, 왜냐면 오버랜드 트랙을 갔다 왔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글을 쓴 건데, 내가 이거를 이제 총 6일 일정을 써놨단 말이야. 근데 이걸 하루 끊어서 얘기만 하는 거 해도 하루 일정을 30분씩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 근데 그러면 안 되지. 내가 자제하고 있다. 이미 글 쓰면서 많은 것들을 이제 포함하고 압축시켜 놨으니까 다른 이제 정말 이 얘기는 꼭 하고 넘어가고 싶다 이런 거 아니면 웬만하면 글만 읽고 넘어가는 걸로. 사진 같이 첨부할 거니까 준비물, 캠핑, 산행에 필요한 것들과 일주일치 식량, 출발 전 짐을 챙기는데 조금 답답함이 있었다. 운동을 제대로 하지 않으니 근육도 몸무게도 충분하지 않아서 내가 들고 떠날 수 있는 짐의 무게에 한계가 있는 거. 내 몸무게의 25%부터 30%까지만 드는 것이 적당하고, 그 무게를 초과하면 금세 다리가 피로해져 오랫동안 즐기며 걷기는 힘든 것. 식량을 좀 줄이고 걸음을 속도 내서 걸어서 6일에 걷는 것으로 목표를 잡았다. 크레이들 마운틴 오버랜드 트랙, 러니 크릭부터 세인트 클레어 호수까지. 12월 28일 토요일, 오버랜드 트랙 첫날, 매우 맑음. 로니 크릭부터 워터폴 밸리를 지나서 윈더미어 헛까지. 성수기인 여름 시즌엔 개인차로, 자차로 내부까지 입장이 불가능해서 셔틀버스를 타고 오버랜드 시작 지점까지 가야 하고, 첫 차는 오전 8시 10분으로 그 이후는 수시로 운행한다. 이 무게에 가방을 들고 산행을 나흘 이상 하는 일은 처음이기에 용기가 좀 필요했다. 괜찮다고, 포기하지 않을 수 있다고 격려를 한다. 크레이들 첫날 강가장 풍경이 대단하다. 워낙 볼거리가 많아 오버랜드 트랙을 하지 않는 사람들도 크레이들 첫 부분에서 2박 정도 잡아야 마음껏 즐길 수 있다. 출발 지점의 방명록에 이름, 출발일, 예상 도착일, 그리고 개인정보를 적고 오버랜드 트랙을 나와 똑같이 오늘자로 시작하는 몇몇 사람들과 인사를 나누고 출발. 첫날 시작부터 2시간까지는 몸이 무척이나 굳어있는 것을 느낀다. 짐의 무게가 계속 부담이 되는 것. 하지만 2시간 지난 이후부터는 컨디션이 무척 좋아졌다. 기분 탓하며 10시간도 걷더니 걸을 수 있겠다는 생각. 중간에 키친헛이라고 작은 헛이 하나 나오는데 뜨거운 햇빛 혹은 비를 피하기 좋고 주변에 화장실도 하나 있어서 쉬었다 가기 좋은 곳이다. 사람이 꽤 많이 머물길래 나는 좀 더 걸어서 마음에 드는 물가에 앉아 잠시 쉬고 물도 보충하고 싸운 삶은 달걀을 점심으로 먹는다. 간장으로 먹는데 뭐 궁합이 이렇게 찰떡이니 너무 좋네. 돌김 파는 게 있었는데 그걸 한국에서 받았단 말이야. 근데 그 김이랑 같이 밥이랑 찍어 먹으라고 간장을 하나, 간장을 김마다 이렇게 싸서 줬는데 집에는 간장이 따로 있으니까 굳이 그 간장을 쓸 필요가 없어서 안 먹었었어. 킵해두고 있다가 이번에 크레이들 가면서 양념이 필요하니까 간장을 그걸 가져갔는데 삶은 달걀과 먹는데 맛있더라고. 내가 산행을 하잖아. 근데 이거 만약에 내가 혼자 가는 거 아니고 누군가 막 함께 간다 하면은 이게
누군가와 속도를 함께 맞춰서 걷는 것도 즐겁고 중요한데, 산행이라는 게 이제 좀 장기의 자기 페이스가 필요한 일이다 보니까 누군가한테 맞추는 것보다는 우선 자기 신경, 자기를 자기 페이스를 조절해서 끝까지 완주하는 걸 이제 목표로 삼으면 좋다고 나는 생각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쉬는 그 중간중간 포인트도 자기가 결정하면 좋지. 누가 쉬고 있으니까 나도 쉬어야겠다 이런 거 말고, 나는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아직은 안 쉬어도 괜찮을 것 같아. 조금 더 걷다가 내가 필요할 때 쉬자. 그래서 조금 더 걷는다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들은 다 앞으로 가지만 지금 나는 안 쉬면 큰일 날 것 같다. 이거는 상태가 좋지 않아. 나는 지금 쉼이 정말 필요해. 라는 상태면은 그때 자신을 이제 쉬고 간다든지. 나 같은 경우에는 굳이 그늘이 있지 않아도 좋은데 쉬는 곳은 물가를 선호해. 잠시 쉬면서 아마 한 10분, 15분 이 정도 쉬는데, 한번 쉬면 그때 쉬면서 세수하고 손수건을 이렇게 빨고 발도 씻고, 그리고 내가 가져온 그 음식 중에 삶은 달걀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찬기가 있으면 좋기 때문에 상하지 않게 하려고 내가 쉬는 동안 물속에 넣어둘 수 있어. 물병도 넣어둬서 이제 다시 차갑게 만들거든. 그런 거. 그래서 나는 굳이 그늘이 아니어도 그런 곳을 찾아서 쉬어. 그 다음에 그게 훨씬 나한테 도움이 돼. 많이 도움이 돼. 그러니까 누군가와 함께 산행을 한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속도, 자신의 페이스를 생각하면서 걷고 쉴 곳을 찾고 하면 좋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어. 키친헛을 지나면 크레이들 온 그룹과 오버랜드 트랙 그룹의 길이 달라진다. 오는 길이 같아서 그 전까지는 몇 마디 말을 나눈 사람들이 오버랜드 잘 다녀오라며 응원해준다. 나는 뭔가 내가 대단한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한껏 의기양양하다. 가능하면 하루에 2코스를 가자 싶어 첫날의 종착지인 워터폴 밸리를 지나쳐 윈들미어로 이동한다. 다음 헛이야. 가방의 무게 때문에 쇄골이 눌려 꽤나 아프다. 도마뱀 메뚜기를 잔뜩 만난다. 나는 휘파람 연습을 하며 걷는다. 픽, 픽. 멋진 풍경을 사진으로 담는다. 날이 무척 뜨거운데 기분 좋다. 그래서 팔을 다 내놓고 다녔더니 몇 시간 만에 다 익었다. 이제 좀 지쳤다 싶을 때 윈더미어에 이미 도착한 사람들이 산책을 하며 거의 다 왔으니 힘내라고. 힘이 났다 정말. 이때 정말 힘들었어. 이틀치를 걸어 늦게 도착해서 침대가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몇 자리가 헛 안에 아직 남아있었다. 운이 좋다 생각하고 짐을 풀고 윈더미어 호수로 물놀이를 하러 감. 수영하기 아주 좋은 온도. 타즈의 많은 민물, 호수, 강물, 작은 물줄기. 작은 물줄기는 크릭이라고 보통 표현을 해. 민물은 식물에서 나오는 태닌이라는 성분이 짙어서 물이 투명한 갈색을 띈다. 이 호수도 그랬다. 물안경 없이 가서 갈색 물속을 제대로 볼 수 없던 것이 큰 아쉬움. 저녁을 먹고 일기를 쓰고 지도를 보며 산행이 어떨지 예상을 해보고 일정을 체크한다. 근육통 약을 2알 챙겨 먹고 잠을 자려 애써보지만 잘 수 없어 괴로워하다 새벽에 지쳐서 잠들었다. 같이 하룻밤을 보낸 사람들은 나보다 하루 일찍 출발한 사람들. 헛에서 잠을 잘 때 장점은 새벽에 덜 춥다는 것이다. 텐트를 펴고 갤 필요가 없어서 편하다. 단점은 잠잘 때 예민한 사람들은 귀마개, 안대가 필수. 아침에 일찍 일어나야 해서 내가 원하는 때에 밥을 하고 짐을 싸기에 조심스러워. 남자들의 남자 발라둥이를 봐야 해서 너무 괴로움. 나 너무 싫단 말이야. 남자애들 나체로 반 이렇게 막 까고 다니는 정말 싫어하는데
허세 그런 애들이 수영하고 와서 있어 좀. 정말 꼴보기 싫지. 팁! 일찍 도착하더라도 텐트를 선호하는 사람들이 꽤 있으므로 여름, 그러니까 성수기에 온 친구들은 늦게 도착하더라도 안에서 자고 싶다면 헛을 한번 훑어보는 것도 좋음. 겨울에는 오버랜드 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헛의 자리가 남을 것이라고 확신 중. 침대가 없다면 바닥에서 자는 것도 가능하니 겨울엔 텐트 대신 따뜻한 옷이나 먹을 식량을 좀 더 챙겨와도 좋겠다는 생각. 12월 29일 오버랜드 트랙 둘째 날 매우 맑음. 윈더미엇 헛에서 펠리온 헛, 그 다음 키아우라 헛까지 총 25.4km. 잠을 못 자 아침 컨디션이 좋지 않다. 어제 근육통약을 먹고 잤는데도 근육들에 통증이 있다. 챙겨간 장갑이 도톰했는데 그것을 쿠션 삼아 배낭 어깨끈 아래 깔고 쇄골을 보호. 도톰한 녀석으로 챙겨오길 1000번 잘했다. 한동안 걷다 보니 컨디션이 또 괜찮은 듯하다. 풍경이 어제와 다르고 또 멋지다. 날은 화창하고 이른 시간부터 덥다. 챙겨온 손수건이 최고다. 눈물, 콧물, 땀, 젖은 손 다 닦아준다. 땀 흘러내리지 않게 해주고 모자를 땀에서 보호도 해준다. 그리고 잘 마른다. 빨기만 하면 얼마 안 가 말라 있어서 계속 쾌적하게 사용할 수가 있다. 가장 잘 가져온 것 중 하나. 언젠가 손수건 찬양글을 써야겠다. 립밤도 중요하다. 바람이 많이 불고 정말 세다. 입술이 금방 건조해져 립밤을 바르며 다니는데도 다 갈라지는 중. 모자, 슬리퍼, 장갑 등은 가방에 걸어두고 걷는데 금방금방 필요한 것은 이렇게 고리가 있는 것이 좋다. 가방 안에 넣었다 뺐다 하지 않아도 된다. 필요할 때 바로 사용할 수 있어 간편하다. 시간이 좀 지난 뒤부턴 속도가 많이 떨어지길래 무게 때문에 속도가 계속 뒤처지는 상태였는데 나무 막대를 주워서 폴을 대신했다. 그랬더니 속도 차이가 크다. 폴은 밀어주고 끌어주는 역할을 한다. 같은 에너지로 더 멀리 갈 수 있다는 말은 에너지를 아낄 수 있다는 말이다. 사람들이 왜 폴을 쓰는지 이제야 알겠네. 그리고 폴은 돌다리도 두들겨보는 역할도 해준다. 스패츠도 있으면 좋다. 눈과 비에 신발을 보호하는 용도로만 생각했는데 우선 뱀에게서도 지켜주고 무엇보다 반바지로 다닐 수가 있는 것이 제일 좋아 보였다. 스패츠는 구입할 생각이 없었는데 이때 이후로 좀 생각 중이다. 둘째 날이 무슨 장비 평가하는 날처럼 돼버렸는데 가져간 필수품들에서 도움을 많이 받고 내 장비들을 사랑하게 돼서 그렇다. 여러 도마뱀, 메뚜기, 나비 등을 만나면서 펠리온 헛에 도착. 6시간 걸려서 여기 도착했는데 그것만으로 꽤 지쳤다. 쉬어보고 몸 상태를 다시 보기로 결정. 점심 먹고 변 맞으며 30분을 잤다. 찬란한 햇볕 덕에 초코바가 녹아서 더 달다. 일어나서 오늘도 2코스 걷기로 결정. 근육통약을 미리 먹는다. 내가 서두르는 이유는 뒤에다가도 쓰겠지만 히치의 가능성이 확실하지 않아서다. 사이드워크. 오버랜드 트랙 중간중간에 있는 그 산이나 호수로 들르는 코스는 죄다 지나치고 그냥 앞으로 나아가자고 이미 결정을 했다. 내일 오사 산에 가려면 오늘 키아워하까지 가는 게 나아. 출발하고 바로 뒤에 만난 크릭. 그 크릭이 나의 마음을 기쁘게 했다. 오늘 만난 보물. 산행을 하면 많은 보물 같은 곳을 만나는데 이것은 때와 장소, 내 상태에 따라 보물도 되고 그저 물 보급처가 되기도 한다. 한참 걷다 보니 더 이상 걷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계속 든다. 오늘이 가장 고된 산행이다. 목적지 2곳 모두 짧지 않은 거리이고
어제 산행 뒤로 제대로 풀지 못한 피로 탓이리라. 하지만 내일 쉬운 거 할 거니 그걸 위안 삼아 끝까지 걷는다. 목적지에 도착하니 현기증을 느끼고 주저앉듯 앉아버렸다. 고되다. 텐트를 치고 계곡 같은 근처 냇가에서 잠시 둥실둥실 떠서 샤워를 하고 저녁을 먹고 쉰다. 패디멜론 한 마리가 텐트 옆으로 와 풀을 뜯어먹는다. 나는 여기서 나보다 이틀 먼저 출발한 그룹을 만났다. 팁. 지도를 보면서 다음 장소, 거기까지의 거리, 그 주변의 냇가, 산의 고도, 비상용 헛의 위치를 알 수 있다. 텐트에서 잠을 자면 야생동물이 바로 옆까지 온다는 장점이 있다. 조용해서 잠을 잘 잘 수 있고 조금 더 야생적이라 좋다. 크레이들 거의 모든 곳의 캠핑지에는 데크가 설치되어 있어 텐트 설치가 편하고 누웠을 때 걸리적거리는 것이 없어서 잠잘 때 쾌적하다. 12월 30일 셋째 날, 흐리고 비 소식 있는 날. 키아우라 헛에서 시작해서 어제 못 들렀던 마운틴 오사에 갔다가 다시 키아우라로 돌아오는 일정. 오늘은 쉬운 날, 이지 데이. 이틀 동안 몸이 너무 고생하기도 했고 근육통도 심한데 비 소식이 있어 비가 오기 전에 산행을 마치고 싶었어. 그래서 쉬운 날을 하루 보내기로 결정을 했고, 오사산은 크레이들 산맥 안에서 가장 높은 산이다. 다른 곳은 들르지 못해도 오사는 들르자고 처음부터 마음을 먹고 있었다. 온몸이 근육통으로 뻑적지근하지만 조금 움직이니 금방 풀어진다. 첫날 밤 만날 일행, 그들 중 몇몇 아는 얼굴이 보이니 반갑다. 오늘은 이들과 같은 곳에서 다시 밤을 보낸다. 산을 오르니 너무 더워 긴 바지를 벗고 반바지를 입고 다녔다. 역시 다리도 다 탔다. 오우사 산은 왕복이 딱 4시간 걸렸고 여기서도 나는 보물을 찾았다. 오우사는 가장 높은 것을 증명하듯 꼭대기에 눈이 꽤 쌓여 있었고 완벽하진 않았지만 나는 눈썰매 타기를 시도했다. 바위 타는 것을 정말 좋아하는데 오사가 나의 취향에 꼭 맞는 것. 산을 한동안 기어 올라가면 어느새 정상. 바위산 정말 좋고 너무 재밌다. 헷갈릴 만한 길에선 뒤에서 오는 사람들을 위해서 락케인, 이게 돌탑인데 이거를 타즈 부시워킹 하다 보면은 꽤 많이 볼 수 있을 거라 방향이 헷갈릴 때 길 표시하는 걸로 락케인을 세워놔. 이걸 몇 개 만들었고 비가 내릴 예정이라 구름이 두꺼운 것도 있지만 호주 육지로부터 연기가 와 공기가 맑지 않았다. 마치고 돌아오는 길은 오늘은 이걸로 충분하다고, 다른 사이드웍 가지 말자고, 여기만 선택한 거 잘했다고 격려를 하며 흥얼거리며 왔다. 이번 산행 중에 가장 좋았던 것 중에 하나. 나 스스로 내 일정을 짜는 것. 늘 나는 그렇긴 하지만 일반적인 루트에서 쳐낼 것은 쳐내고 선택과 집중. 오싸. 그 선택과 집중을 했던 것이 훌륭했다. 숙박할 장소와 그날의 루트를 내 몸 상태와 날씨에 맞춰서 변경한 것. 그래서 원하는 것을 놓치지 않는 것. 나는 가히 내가 천재적이라고 이때 생각을 했다. 오늘은 비가 내려서 헛에서 자기로 결정한 건데 안 그럼 내일 아침 텐트를 정리할 때 조금 할 일이 많아지거나 혹은 하루를 여기서 더 지체해야 할 수도 있어서 그렇게 결정하길 참 잘했다는 생각 들고, 다만 잠을 못 자지 내가. 귀마개가 간절하다. 귀마개를 안 챙겨갔다. 팁!
산행을 하는데 만약 경험이 적고 아직 뭘 해야 하는지 모르는 단계라면 그저 자신의 안위만 신경 쓰면 된다고 생각한다. 한국에도 부시워킹이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길을 놓치지 않는 것을 중심으로 하자. 안전이 제일 중요하다. 스스로를 위험 상황에 두지 말고 완주를 목표로 해 무사히 도착하자. 그거면 된다. 어느 정도 경험이 있는 친구들은 부시워킹 중 길이 헷갈리는 곳이 있다면 정확히 길을 알 수 있게 뒷사람도 알 수 있게 표시를 해두자. 락케인 등으로. 어차피 완주할 사람들이지만 자만하지 말자. 언제나 예상 같지 않다. 자신이 갈 길을 스스로 선택해보자. 기존 트랙이 아닌 다른 곳도 탐험할 수 있다. 지도를 필수로 가지고 다니자. 어떤 곳이 자신에게 위험한지 감각을 기르고 자신의 산행에 필요한 것을 습득하자. 경험이 많은 친구들은 위급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아는 친구들은 자기 자신과 제 주변 사람들의 안전에 책임을 지고 그 뒤에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하자. 새로운 사람들 양성하기, 새로운 길 개척하기, 그런 것들 지금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나 아직 이 단계 안 가봐서 나중에 아마 이 단계 가고 나서 추가할 말이 많아질 듯해. 이렇게 적어놓고 보니 산행이 인생과 비슷한 점도 많은 듯하이 다른 사람들 돌보지 않고 여유를 스스로 가질 수 없고 자신의 삶의 영위와 눈앞의 이익만 보게 만드는 그리고 목숨만 구걸하게 만드는 그런 사회는 정말 나쁜 사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 가만히 두면은 사람은 알아서 성숙하는 존재인데 충분히 근데 그걸 못하게 구조를 만들어 놓는 사회는 정말 나쁘지. 12월 31일 넷째 날 흐리고 비. 키아우라 헛에서 출발해서 윈디 리치 헛까지 가고 그 뒤에 날시서스 헛, 그 다음 에코 포인트 헛 여기까지 총 26km를 걸은 날. 주위 사람들의 코골이, 이갈이 부스럭댐으로 나는 잠을 거의 이루지 못했다. 헛에서 잠을 자기로 결정한 사람이면 귀마개를 챙겨오면 좋다. 트랙이 길지 않아 들를 수 있었던 폭포 두 곳은 아주 멋졌고 마이라는 친구를 만나서 인사를 나눴다. 서로 이렇게 길을 오가며 어떤 길은 내가 양보하고 어떤 길은 마이가 나한테 양보를 해주고 이렇게 마주치면서 마이가 내 사진을 찍어줬다. 크레이들 와서 내 사진 처음 찍었던 순간 이때 나는 한 손에만 들던 나무 폴을 하나 더 주어서 양손에 가지고 다녔더니 속도가 또 붙었다. 핑크 로빈을 만났고 나는 믿을 수가 없다. 남자 로빈은 보통 주황색 가슴털을 가진다. 렌과 함께 슈퍼 큐트 장점에 있는 새인데 근데 핑크라니. 핑크를 처음 본 나는 세상 다 가진 기분이다. 너무 아름다운 거. 나 진짜 남자 새가 너무 좋다. 너무 예쁘다. 그 보송보송한 깃털에 조망만한 얼굴에 그 사랑스러운 몸뚱이에 화려한 색의 깃털이 그냥 황홀한 거. 그에 비하면 인간 남자는 미생물 수준이다. 중간 헛까지 가뿐하게 걷는 동안 비 걱정을 했지만 다행히 비는 없고 해가 가려지고 바람이 불어 시원한 것이 걷기 최적의 날씨다. 이쯤 되니 다만 나는 좀 지루해졌다. 혼잣말도 노래도 휘파람도 잡생각도 연기도 할 만큼 했다. 할 일이 없다. 그때 에키드나가 나타나 주었다. 에키드나는 한국어로 바늘 두더지다. 내 눈에도 고슴도치 플러스 두더지로 보이는 에키드나. 공격력 세게 생겨서 아무도 공격하지 않는 에키드나를 나는 무지 좋아한다. 에키드나는 알을 낳고
그리고 포유류다. 두 번째 허신 날시서스 도착할 즈음에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날시서스는 이때부터 세인트클레어 호수와 이어지는데 여기서 페리를 타고 보트를 타고 종착지까지 갈 수가 있어. 그래서 사람들은 선택을 할 수가 있어. 여기서 배를 탈 건지 아니면 계속 걸어서 종착지까지 갈 건지. 이곳에 닿을 수 있는 여러 루트를 알게 되니 다음에는 다른 루트로 오고 싶다는 생각을 했고 웬만큼 그 루트가 머릿속에 그려지니 그럴 수 있으리라. 다음 헛까지 오늘 다 걷고 싶은데 다음 헛은 에코포인트 헛이에요. 비가 내리고 있어 어쩌나 고민을 하다 잠시 쉬며 먼저 날시서스에 도착한 이들과 인사를 나눴다. 여기서 만난 사람들 수가 제일 적었다. 도착한 대부분은 배를 타고 먼저 떠났고 오늘 이곳에서 머무는 팀은 내일 마지막 길을 걸어서 종착지까지 갈 팀들이다. 비가 조금씩 내리고 있지만 그래도 나는 한 코스를 더 가기로 결정. 다음 헛까지. 사람이 아무도 없는 곳에서 마지막이 될 밤을 보내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다. 모두 다 여기에 도착했고 다른 사람들은 이미 배 타고 떠났으니 이 다음 헛엔 아무도 없겠지. 왜냐면 내가 가려고 하는 그 헛, 에코포인트 헛의 위치가 애매해. 그래서 중간 지점으로나 들르지 이렇게 밤을 자고 가려고 들르진 않는단 말이야. 라는 생각을 나는 했어. 이 헛까지 가는 길엔 내가 얘기했나? 헛은 조그만 오두막 같은 헛마다 달랐지만 어쨌든 헛은 작은 산장을 의미한다고 보면 돼. 어디까지 읽었어? 이 헛까지 가는 길엔 이미 몸이 너무 많이 지쳐서 그만 걷고 싶다는 생각이 머리에 가득한데도 기분이 좋고 컨디션이 끝내줘. 내 몸을 움직였다. 얘네들이 내 몸을 움직여줬어요. 아침보다 컨디션이 좋은 것 같은 이 기분 탓 이거. 걷다 보니 비가 아주 그쳤다. 선택이 아주 좋았다. 운이 좋아서 더 힘내서 걷는다. 이 거리는 오늘 걷는 거리가 총 26km인데 마라톤으로 뛰어다니기도 했다. 하프를 뛴 적이 있어. 그러니까 분명히 갈 수 있다. 이날 목적지인 에코포인트 헛에 도착했다. 혼자 조용히 따뜻하게 잠자는 것을 예상한 내가 헛된 상상을 했음을 헛의 문을 여는 순간 알게 돼서 내가 이렇게 에코포인트 헛에 거의 도착할 때쯤에 그 에코포인트 헛이 이렇게 있으면 이 주위에 텐트가 몇 개가 이미 있는 거라. 그리고 그걸 나는 보고 믿고 싶지 않았지. 사람이 있구나를 믿고 싶지 않았다. 그래도 헛엔 아무도 없을 거야 라고 생각해서 헛의 문을 여는 순간 그때 사람이 많구나.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고 적어도 20명. 다리에 힘이 탁 풀리고 내가 에코포인트 오기 전에 날치서스 들렀을 때 6명, 나까지 6명 이었던 것도 너무 이거 너무 많아요. 나 갈래요. 나 아무도 없는데 잘래요. 이러고서 그것도 거부하고 하신 뒤 여기 안 왔으면 물론 에코포인트에 오지 않았으면 분명히 후회했을 거라서 오길 잘했고 내 한계도 시험했던 게 있지만 이제야 이 온몸에 퍼지는 근육통이 느껴지는 거지. 수고했어. 애 대표야. 오늘은 편히 쉬길 바라. 살짝 추운 기운이 있어서 감기약을 하나 먹고 잤다. 팁. 이전까지 헛 주변의 캠프사이트에는 데크가 다 설치가 돼 있었는데 여기는 데크가 없다. 그래서 팩이 필요해. 팩은 이렇게 텐트를 치면은 이렇게 가장 위에 치는 외피가 있고 밑에 바닥에 까는 깔개가 있는데 얘들이랑
그 텐트 내부 내비, 나는 내비라고 부르는데 몸통 이렇게 연결해주고 그걸 이제 땅에 꽂을 수 있게, 박을 수 있게 고정하는 그 도구를 팩이라고 하는데, 마지막에 에코포인트 헛에서 잠을 자는 친구들은 팩이 필요하다. 그래서 괜히 가져왔다 생각하지 말고 1월 1일 새해를 내가 크레이들에서 맞았지. 5째 날 이자 오버랜드 트랙 마지막 날, 흐리고 비가 조금 내린다. 에코포인트 헛에서 시작해서 신티아 베이, 여기가 비지터 센터인데 마지막 지점, 이게 딱 10km 정도 됐고, 그 다음 나는 더 걸어야 했어. 나의 캠핑장. 꼬박 9시간은 잤다. 오늘은 걸어야 하는 남은 트랙이 얼마 남지 않아서 부담이 적고 텐트에서 혼자 잤더니 어제 못 잔 잠까지 몰아잤나 싶다. 몸에 쌓인 피로감도 그렇고 마음에 여유가 있어 움직임이 느리다. 평상시에 내 움직임으로 돌아왔다. 10시 반에 출발했고 운 좋게도 시작하자마자 초록나비를 만났다. 나는 나비 정말 좋아해. 길이 이전과는 딴판이다. 이 이후론 길 관리에 돈을 많이 안 쓴 걸 알 수 있다. 그래서 조금 난이도가 생겼다. 여기서부터 길 관리에 돈을 많이 안 쓴 거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날시서스에서 보트를 타고 쭉 지나서 종점까지 가기 때문에 여기 걷는 친구들이 그렇게 많은 수가 아니야. 보란듯 이 트랙으로 쓰러져 있는 나무를 헤쳐가면서 목적지에 도착. 드디어 끝났다. 보트를 타고 나보다 먼저 도착한 마이와 하이디를 만나 작별 인사를 했다. 이들은 하루 종점의 편의시설에서 묵고 내일 아침에 떠난다고 했다. 여기서부터 나는 새로운 여행의 시작. 오버랜드 트랙 마치고 나서 좀 난감한 점은 자차를 가지고 온 이들이 다시 러니 크릭, 그 크레이들 주차장으로 돌아가는 길이 만만치 않다는 거. 돈을 내면 데려다주는 셔틀은 론세스턴, 호버트, 데븐포트 세 곳으로는 매일같이 일정한 시간에 다니는데, 나처럼 차를 주차장에 주차해 놓은 사람은 셔틀을 타려면 그 차를 타기 위해서 그 차값을 $600 이상을 지불하거나 그 비용을 나누기 위해서 사람을 모아야 하는 거. 난 둘 다 이게 내가 오버랜드 트랙을 서둘러서 마쳐야 하는 가장 큰 이유였다. 트랙을 마치고 히치하이킹을 해야 되는데 히치 거리가 꽤 길어서 하루나 이틀 도로에서 숙박을 해야 하는 상황임을 알고 있었다. 마이는 내가 써온 히치 사인이 잘 안 보인다며 펜으로 선을 더 두껍게 그려 잘 보이게 도와줬다. 친구 없이 며칠 내내 걷기만 해 나는 외롭고 지루한 상태였기 때문에 마이의 이런 친절이 많이 고마웠다. 물 보충하고 간식을 먹고 GPS 기기를 반납하고 길을 나섰다. 걷다가 캠핑 내내 도움을 준 슬리퍼를 잃어버렸다. 내 인생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슬리퍼였는데, 평생 신으로 그 마음먹은 슬리퍼였는데 잃어버렸다. 2시간쯤 걷다 보니 히치도 힘들고 걷기도 싫어져서 쉴만한 곳 나타나면 그곳에서 오늘 캠핑하기로 결정했는데, 운 좋게도 내가 가는 방향 고든강 국립공원이 있었고 캠핑 허가 지역이었다. 이 말은 잠을 안전하게 잘 수 있다는 말이다. 오늘은 이만하고 내일 다시 히치 시도하는 것이 좋겠다 생각. 오늘 저녁 먹을 밥과 내일 아침 먹을 밥 딱 2끼가 내 가방에 남았다. 그리고 과자 하나. 팁. 오버랜드 트랙을 종주했다면 이제 목표를 채웠으니까 앞으로는 목표에 연연하지 않고 산을 오갈 수 있다. 종주를 목표로 잡지 않는다면 이 끝내고 나서의 여정이 쉬워진다. 불확실한 히치를 하지 않아도 되고 마치고 나서 바로 쉬러 갈 수 있다.
만약에 차가 주차장에 있는 친구들이라면 나처럼 오버랜드 트랙 중간까지 그 오사면 오사 그 중간까지 갔다가 다시 로니 크릭으로 돌아오는 것을 추천하고 나는 다음부터 그럴 거기 때문에 크레이들은 1년 중에 30일 정도를 제외하면 날이 맑지 않다. 그래서 가능하면 여름, 봄, 가을에 첫 산행을 시도를 해보고 그 다음에 겨울 산행을 하는 것을 추천한다. 만약에 겨울 산행에 의지가 있는 친구라면 처음 크레이들 도착해서 겨울 산행하려고 했을 때 발이 눈더미에 푹푹 빠졌던 막막함을 기억하고 있다. 겨울이 아닌 때에 가면 사이드워크를 웬만하면 다 둘러보는 것도 추천을 한다. 비만 내려도 마운틴 오사 같은 경우는 추천되지 않는 트랙이라서 겨울에 오르겠다고 하면 익사이팅 찾다가 목숨을 걸어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 끝내면서 1월 2일 여섯째 날 히치하이킹 하는 날 흐리다. 국립공원 고든 리버 국립공원에서 퀸스타운 마을을 거쳐 탈라라는 마을을 거쳐서 크레이들 주차장으로 돌아오는 날 걸은 지 거의 4시간 만에 처음 히치를 성공했다. 내 목적지인 중간 지점인 퀸스타운으로 간단다 차가 기쁘고 고맙다. 퀸스타운이라는 곳은 타즈메이니아 서쪽에 위치하는데 나는 그때 타즈 서쪽에 처음 가봤다는 걸 깨달았다. 이번에 알게 된 것은 타즈의 동쪽, 남쪽, 북쪽 그리고 중간 지역은 관광지로 정말 유명해서 호주 육지인들과 외국인들의 휴양지로 이용이 되고 있는데 서쪽은 모험을 좋아하는 타즈 사람들이 가는 여행 코스다. 타즈 서쪽을 아직 살아보지 않은 나는 언젠가 타지에 다시 돌아오게 된다면 그때는 서쪽을 여행하고 싶다. 오늘도 밖에서 잠을 잘 수 있으니 마을에 도착한 김에 오늘 내일 먹을 식량을 좀 구입한다. 식량이 생겨 안심이 돼 기분이 좋아져 흥얼거리며 다시 히치에 나서는데 이번엔 걸은 지 30분 만에 도와준다는 차가 생겼다. 도와주려고 하는 친구들이 있어 정말 다행이다. 그리고 다음 차를 얻어 타고 드디어 주차장에 도착했다. 내 차를 보니 반갑고 마음이 편안해지고 드디어 끝났고 무사히 잘 맞춰서 너무 고맙고 집으로 가는 길에는 길이 너무 어두워질 것 같아 이미 저녁 시간이라 그래서 이 길에 가는 길에 있는 다른 내셔널 파크에 들렀다. 난 타즈 진짜 이게 정말 좋다. 국립공원 주차요금만 미리 결제를 해두면 국립공원 어느 곳에서든 안전하게 잠을 자고 화장실이랑 피크닉 테이블을 사용할 수가 있다. 그리고 웬만한 국립공원은 강이든 크랙이든 물가를 가지고 있어 물놀이 겸 샤워가 가능하다. 날이 겠다. 차에 넣어둔 위스키를 꺼내 저녁과 함께 먹는다. 행복한 거. 팁. 히치하면서 좀 물이 안 좋은 녀석을 만날 수가 있어. 내가 만난 녀석은 히치하는 나를 보고 저 앞에 차를 세우고 손짓을 하더니 내가 막 뛰었지. 간다 차 잡았다 이러면서 근데 내가 그 차 가까이 도착하는 순간 차가 쌩 하고 갔지. 떠났지 나를. 이걸로 포기를 할 수는 없으니까 무시하고 다음 차를 기다리자 하면서 걷고 있었는데 생각해보니까 막 짜증이 나는 건 어쩔 수가 없어. 대체 그 심리는 뭔가 생각하면서 걷기 시작했는데 그 이유들은 내가 동양에서 온 여성이라서 그냥 히치하이커가 싫어서 심심해서 내가 하는 무언가를 그 녀석은 하지 못하기 때문에 아마도 이 모든 게 종합적인 심리인 듯 하다는 생각. 이걸 할 만한 열정과 체력과 의지와 야망이 없기 때문에 그저 망치고 실망시키고 포기하게 만들고 싶은 심리일 거라 추측한다.
사람이 심술을 부리고 질투하고 괴롭히는 것은 웬만하면 이런 이유에 있다. 그러니까 혹시 이런 비슷한 일을 당해도 이런 놈들을 이유로 상처받거나 포기하지 마. 너의 자유, 너의 평화, 그리고 너의 사랑, 그것들이 너를 건강하게 만들 거야. 다음에 또 만나.